합시다. 그 98쪽인데 뭐 진도가 급한다면 급하고 아닌 거면 아닌 거고 뭐 상관은 없는데 좀 문제가 조금 반복되는 게 많고 지저분한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선생님이 풀라고 하는 것만 좀 풀어봐 주세요. 378번 379번 거기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내가 376은 언급했죠. 376 언급했습니다. 그럼 그거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381번 중요합니다. 이거 은근 많이 나옵니다. 378번은 꼭 37 나 몇 번이라 그러니? 381 378은 아까 얘기했지. 381번 381번하고 382번하고 비슷하죠, 그죠? 381번 하나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그쪽이 아닌데? 무리수였는데? 저번에 진도를 세이브해놓은 쪽이 무리수 쪽 아닌가? 나 101쪽 왜 접어놨지? 100일 했어요. 101쪽 102쪽 했죠? 100쪽부터 100쪽부터 한다더니? 100쪽은 뭐 언급했던 거 같고 101쪽? 그러네요. 101쪽도 언급을 했죠? 101쪽도 언급을 했고요. 394번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왔을 때 틀리면은 안 돼요. 선생님 그냥 언급만 하려고요. 2차 함수든 무리함수든 그래프의 폭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여기 들어가는 숫자와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면 그 그래프의 폭을 볼 때는 통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 12만큼 높이를 갖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냥 보통 폭을 볼 때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폭과 관련된 문제라 선생님이 그걸 좀 언급을 해봐요. 그 문제는 둘 다 여기가 다 요런 식으로 돼 있죠. 요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조금 복잡한 문제는 어떤 거는 여기 2루트 3으로 주고 여기 루트 12로 준다 하더라도 그게 폭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세로선 두 개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이렇게 딱 해서 잘라서 여기다 딱 갖다 붙이면 이게 붙는 것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꼭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붙였는데 여기 오려 붙였는데 틈이 생겨 폭이 안 같아. 그건 시험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적분을 통해서만 구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적분이 뭔지는 몰라도 가끔 얘기하죠 선생님이. 근데 여러분들은 적분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오겠죠. 온리 오려 붙이기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곡선 두 개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세로선 두 개도 필요한 거예요. 네, 요게 기본이에요. 요게 기본인데 그러면 3, 9, 4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3, 9, 4번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렇게. 거기 문제 보세요.
무리함수하고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직선이 두 개가 나오게 있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요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오려 붙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려 이게 지금 선생님 지금 그림이 이래서 그런데 이렇게 오려 붙이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아야 되겠죠. 그쵸?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이렇게 어느 정도 보조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도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림을 갖다가 오려 붙였을 적에 오려 붙일 수 있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갖다 붙인다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평행사변형이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좀 더 낫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래 놓고서 넓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려면 뭐 알아야 됩니까?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림이 좀 어떠냐? 삐딱하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래서 자 오려 붙여야 돼요. 근데 오려 붙이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오려 붙인 후 직사각형 내지는 뭐 평행사변형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그림 그리면 안 돼요. 그렸을 때 그 모양이 나오게끔 일부러 조금 조작적으로 그림을 그려줄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은 이 문제 한 방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한테 맨날 동기부여 주려고 내가 맨날 물어보는 거지. 요런 거 혹시 학교 프린트에 나왔니? 이렇게. 있었어요. 오 그래 잘됐다. 그러면 내 학교 프린트에 없어도 나옵니다. 맞죠? 자 요거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거기 나온 그림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그려볼까요? 그림이 좀 지저분하게 돼가지고 말로만 하면 니네들 푸는데 어려운 게 올 것 같아가지고 하나는 무리함수가 y는 루트 x 더하기 3이니까 여기 3이 여기서 휘어져 나가는 거죠. 좀 이런 보조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y는 루트 x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휘어져 나가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폭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이것도 폭이 뭐 이런 식이면 둘이 비슷한가요? 이게 조금 더 낮은가? 이 정도면 괜찮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직선이 누구 나와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정통으로 이렇게 딱 기울기 1되게 지나가겠네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누구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5면 좀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기울기가 어떻다? 기울기가 같다죠. 요 라인하고 혹시 맞을까 싶다. y는 루트 x 마이너스 3. 이건 그냥 실험해 보는 건데 여기가 3이 되려면은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죠? 12가 돼야 됩니까? 그럼 여기가 12,3이 되는 건가요? 맞나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거니까, 그쵸? 이걸 그냥 왜 구해봤냐 하면은 요 점을 혹시 거기 있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5가 지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왜? 이게 공교롭지만 이런 것들이 왜냐면 우리는 목적이 뭐니까 오려붙이기잖아. 오려붙이려면 퍼즐이 맞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사해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을 가지는 사람이 오려붙이기를 해도 잘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조사해 보는 거, 이런 게 문제를 푸는데 상당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뭐 몰라도 할 수는 있는데, 에이 몰라도 할 수는 있는데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력이 없는 사람은 이마저도 파악을 못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싹 잘라서 여기다가 싹 붙이면 평행사 변형은 될 거야. 그 다음에는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평행사 변형인 상태에서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구할 거냐, 나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거야. 평행사 변형이라고 밑변 곱하기 높이를 쓸 수 있어요? 마땅치 않죠? 뭐가 더 필요하겠지, 그치? 왜 마땅치가 않아, 아저씨들? 무조건 무슨 식은 사용 가능해? 사선식은 사용이 가능한 거야, 얘들아.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사선식은 삼각형뿐만 아니라 사각형도 쓸 수 있는 거잖아.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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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고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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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고 1에 1에 곱해서 빼는 거 기억나죠? 니네들이 이게 얼마나 무식하면서 좋은 식인데 이걸 까먹으면 어떡하냐. 맞지? 그럼 얘기 끝난 거지? 예, 이래서 무식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 되게 깡패 같은 식이에요. 사선식이에요. 그래서 만약 사선식 써야 된다 그러면 요놈, 됐네. 요놈, 됐네. 이놈도 구해놓은 게 한 몫을 하는데 요놈 몰라요. 이거 빨리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죠. 그죠? 근데요, 이것도 이제 잔머리 굴리면 어떻게 돼? Y는 4으로 잘라고. 요렇게가 요렇게 하고 같겠죠. 그럼 굳이 연립으로 안 풀어도 되겠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선식이 짱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사선식은. 그래서 꼭 이걸로 답 내보세요. 이걸로 답 내보고.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거에서 오려 붙이기에 사실은 핵심이 나왔어요, 벌써. 뭐냐? 요 부분하고 이게 지금 비율은 안 맞지만 그래도 요 부분하고 뭐가 되게 돼 있어요? 합동이 되게 돼 있죠. 그죠? 봐봐요. 사선식 안 쓰면 그만큼 어려워진다니까? 그럼 여기다가 오려 붙이면 도형이 조금 꼴배기 싫어지지만 어쨌든 모양이 어떻게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한 번 더 요거 잘라서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걸로 푸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응?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오려 붙여야 뭐가 나와요? 다각형이 나와요. 응? 그리고 아까 앞에 먼저처럼 이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선에 오려 붙이기는 쉽게 되겠죠. 근데 삐딱 하면 벌써 오려 붙이는 게 애매하잖아요. 그쵸? 다각형까지만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얘를 쓰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사선식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을 가리지 않는 식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려 붙여서 다각형만 나오면 돼. 그 다음에 뭐 쓸 거니까? 사선식 쓸 거니까.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벌써 이게 세로로 이렇게 예쁘게 되느냐 삐딱하냐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사선식은요, 수능에서는 사선식을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모의고사에서 계속 나오고, 모의고사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는 그거화돼 있는 내신 문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위협이 돼요. 그래서 수원 수투에서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꼭 해보세요. 자,
자, 그래서 3, 9, 4는 그렇게 하시고요. 3, 9, 4는 그렇게 하시고요. 3, 9, 5번 문제는 뭐 됐고 3, 9, 5번은 됐고 이거 지울게. 그림도 니네가 그려봐야 돼 진짜. 근데 나는 이제 신경이 쓰이는 게 말이다 얘들아. 3, 9, 6이 참으로 신경이 쓰인단다 얘들아. 자, 396 좀 볼까요? 396도 코멘트만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남겨드리려 합니다. 396을 보면은 뭐에 대한 그래프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는 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입장에서 신경을 좀 써볼 필요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 2학기 때의 함수 그래프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래프에 대해서 날고 기든 건 1학기 때 거거든. 그때 좀 테크닉을 많이 좀 애들이 잊어버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넣는 게 중요한 겁니까? 여기를 이걸 T라고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T라고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루트 X 더하기 3을 뭐라고 놓게 되는 거예요? T라고 놓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효과가 뭘까요? 마이너스. 어디가요? 아, 마이너스 있나?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요거 보면 이제 좀 생각이 날 거야. X의 범위가 무언가가 있겠지. 그걸로 인해서 원래는 X에서 출발해서 누구로 끝나는 겁니까? Y로 끝나는 거잖아요. 합성함수라는 게 그래요. X고 Y고 Z고 해서 FG 이렇게 가면 이거는 X고 이거는 Z고 그거 아니에요. 합성함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X 맞는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이건 뭐예요? 이거 Y예요. Y. 함수라는 건 그런 거니까. 그죠? 그런데 중간에 뭔가 끼어드는 거를 우리는 1학기 때 그걸 T로 놨을 때 합성함수는 결국은 어떤 구조라고 했습니까? 이거다라고 그랬었잖아요. 뭔지 알 것 같죠? 그죠? 이게 체계가 딱 잡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2학기 걸로 치역, 정역 그렇게 하면 헷갈리고 오히려 1학기 때 치환! 그러면 합성함수가 다 치환이었구나, 결국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에 의해서 빨리 뭐의 범위를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T의 범위를 잡아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GT 그래프가 뭐 유리함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 T의 범위를 가지고 이제 뭐의 범위를 구해낸다는 얘기다. X의 범위를 구해낸다 이거죠. Y의 범위를 구해낸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뭐 원래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최대 최소가 나올 때 그걸 갖게 해주는 X 값이 얼마냐 그것까지 따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범위만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GT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만약에 얘네들이 바뀌어 있어. F구 G면은 무슨 함수로 가는 거야? FT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중심이 좀 잡히겠습니까? 그래요. 평상시에 연락의 문제 풀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또 잘 그려놓는 게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다.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어떻게 396번에 대한 해설들 어떻게 충분합니까? 꼭 기억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뒤통수 맞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은 뒤통수 맞는 문제 뭐냐면 여러분들 1학기 때
이거는 뭐 풀자고 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지금 막 쓰는 건데 이런 거 있었어요. 이래놓고 최대값, 최소값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뭐를 치환을 넣었어요? x 플러스 1을 t를 놨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여러분들 그 1학기 때는 어느 단원에서 나왔던 거냐면 2차 함수에서 이게 나왔다고. 치환된 2차 함수식이라 이거지, 그치? 그럼 이번에는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학교 선생님들이 또 낼까 안 낼까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게 이번 시험에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거거든, 이게. 그죠? 저게 이거예요, 지금. 근데 저 표현을 안 쓰는 것 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응. x 플러스 2의 제곱이 치환되는 거니까 요걸로 따지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을 fx라고 놓으면 되는 거고, 치환된 y는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7, 그거를 x로 생각하면 그게 gt 그래프 gx라고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풍수 뒤풍수 두 번 다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1학기 때 분명히 냈는데 2학기 때 이걸 또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합성함수에서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합성함수 시험 봤죠? 그러면 이번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또 낼 수도 있어요. 완전히 뭐 사정 봐주고 냈나? 내놓고서 그래도 이게 이렇게 연관돼! 하고 우기면 할 말 없지. 네. 자, 396은 좀 그렇게 해보아요. 자, 397은 좀 간단하게 해석 정도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예? 거기 집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봅시다. 두 번째 집합을 좀 봐주세요. x의 범위가 나와 있죠. 하지만 이 집합의 원소는 누구죠? gx입니다. gx라는 것은 y는 gx 그래프가 있다고 해줬을 때 무슨 좌표를 모은 걸 집합으로 하겠다? y좌표. 그죠? y나 gx나 y나 똑같은 거니까. 맞죠? 그러면 이 집합을 해석을